2024년 11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이천에서 왔습니다. 출근. 여기는 향동 사무실이고 뭐 계속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노태우 국민의 선택 6.29 선언 기념 6.29 노태우 선언 기념 잘 안 보이시나요? 아마 이게 노태우 87년 그 대선 바로 전에 그 노태우 6.29 선언 후 아마 8월, 9월 그때쯤 그리고 이제 노태우가 민정당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할 때 나왔던 보자기입니다. 민정당 당원한테 당원용 보자기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위용품을 쌓을 때 검문 안 걸리는데 민정당원으로 위장하는데 딱 좋은 노태우 빡 하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후원 토스뱅크 후원 계좌입니다. 슈퍼챗이나 이런 거 보내주실 때 그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프로파일러 앤 가디언스 범죄연구소가 지금 향동 사무실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이건 뭐 사업자 등록급 단체 등록도 다 한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번역한 FBI 범죄 분류 매뉴얼이라는 책입니다. 저와 제가 책임 번역,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들,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그래도 이걸 스터디를 통해서 CCM 3판을 스터디를 해갖고 번역해서 공식적으로 판권을 사서 나온 겁니다. 제가 국내에 있는 프로파일러라고 사기치는 놈들한테 항상 자신있게 야, 이 등신 새끼들아,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닐 거면 CCM, FBI 범죄 분류 매뉴얼 이라는 거는 이거는 읽어본 적은 있느냐, 이 등신 새끼들아.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프로파일러링을 한다고 떠들고 다니느냐, 기본 개념도 모르면서 여기에 이제 미국 프로파일러들의 바이블, 그 유명한 존 더글라스, 마인드헌터에 나오죠. 마인드헌터라고 하는 프로파일러들의 고전, 존 앤 버제스, 그 다음에 앨런 버제스, 이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레슬러. 그런 사람들이 FBI, 미 법무부에 펀딩을 받아서, 그러니까 미국 프로파일러들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진짜. 이걸 모르면 CCM과 프로파일링은 서로 정반대인 거예요. CCM을 하면서 프로파일링이 되고 프로파일링 하면서 CCM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냐. 쪽팔린도 모르는 새끼들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누가 진짜 범인인가 라고는 제 책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나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검입법 제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뭐 박완주 의원은 좀 지금 다른 그런 관련된 걸로 그 이전 진선미, 남인순 어쨌든 그런 어떤 자료집입니다. 요거는 제가 10여 년 전에 2010 몇 년이죠? 헷갈리네. 경향신문의 탑 1면 저의 사진, 나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돼요. 요건 우리 이 채널의 실버 버튼. 요건 수상한 메이라 팬이 그려주신 김PD 안나씨이란. 요거는 뭐 프로파일링, 뭐 많이 보는 프로파일링. 뭐 그렇습니다. 뭐 설명이 뭐 그렇고 저건 녹음기. 자,
저 뒤에 요거는 인형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 시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자, 오늘 쭉 사무실로 강변 올림픽대로 타고 올라오다가 모 종편의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북한강 육군 중령 수사 발표를 경찰에서 했다. 들으셨냐? 난 아니다. 지금 출근하는 중이다. 못 들었다. 대략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애가 이미 뭐 여러 가지 가세연에서는 이미 얼굴 공개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신상이 공개됐고, 육사 출신 누구 이미 나왔고, 애가 둘인 누구 평소에도 자상하고 그런 선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살인범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살인범들이라고 해서 아주 우락부락하고 무슨 완전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교제폭력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스토커 살인이라든가 이런 형태에 가까운 경우는 아주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이고 평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 예를 들면은 작년부터 사귀었다. 그러니까 그게 임기제 군무원이고 이랬다. 근데 작년부터 사귀었고, 올해 작년부터 알고 지냈고, 올해 초부터 사귀었다. 근데 6월쯤에 조금 다툼이 있어서, 이게 말하자면 그것이 발각될 것 같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그놈의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자기는 유부남이고 이 여자는 미혼인데 상간녀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귀었다. 근데 그거를 폭로할 것 같아갖고, 폭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유죄해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피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꽃뱀이고 꽃뱀처럼 접근해갖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자기가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해야 될 당사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것도 본인 얘기대로 하면 목을 졸라 죽였는데 그 아이는 노트북에 있는 잠금 있죠? 그걸로 차 안에서 목을 졸라서 죽이고 토막을 내서 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이 긴지 아닌지에 대한 항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해줄 피해자의 핸드폰은 이 범인놈이 아주 포렌식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 피해자의 부모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를 겁니다. 결국은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피해자의 폰은 작살이 났고 가해자의 폰은 어차피 삭제하고 다 삭제하고 지가 사이버 작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죠. 포렌식이 안 될 정도로 했겠죠. 지금 결국 이놈의 주장일 뿐입니다. 뭐냐? 결국은 그 피해자는 꽃뱀이었고, 아니면 꽃뱀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것을 까발려 갖고 자기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여자였고, 그래서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죽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항변할 피해자는 죽었어요. 결국은 이 얘기가 그대로
경찰에 의해서 발표된 대로 떠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육사의 뭐 동기라든가 후배 뭐 이런 애들은 너무나도 성실한 가장이었고 막 그 개소리 해대고 있어요. 세상에 성실한 가장이 그러면 여자를 죽여서 토막을 냅니까? 예? 여러분. 그걸 성실하고 착실하고 어쩜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미 그런 서사가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이미 그 같지도 않은 그 전직 경찰 전문가라고 하는 같지도 않은 인간의 걸로 편성국의 뉴스 브리핑 때 이미 그게 만들어졌죠. 그 얘기가 서사가 이미 조금 나왔고, 이제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미 이 범인은 성실하고 착실한 두 아이를 가진 사람인데 꽃뱀이나 아니면 여자 잘못 만나갖고 유혹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미 그걸 이거를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나 이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항변한들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요.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경찰이 매우 조심해서 발표를 했어야 된다. 니들이 뭔데? 경찰 수사하는 놈들이 니들이 진짜,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의 주장은 이렇고, 그런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여자 피해자가 그 범인을 협박했어 어떤 문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객관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무슨 영상이 있다든가, 협박 영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뭔가 이게 있다든가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가해자 놈의, 범인 놈의, 그 토막으로 잔인하게 죽인 놈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은 수사 발표를 빙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죠. 어떤 도라이 같은 등신 같은 경찰 새끼가 그걸 발표랍시고 하니, 이거를 한심한 새끼들, 이게 그럼 담백하게 해야죠.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달은 하지만 명확히 이거는 재판 중에 다툴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하여튼 이 경찰 이 등신 새끼들이 이 머릿속에 이 기본적으로 어떤 잔신들이 국가를 대신해 수사를 한다고 하는 기본 생각이 없어요. 국가가 수사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는 거 맞아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웃기는 게, 계획적인 건 맞아요. 근데 가짜 번호판을 만드는데 A4 용지로 출력해서 그것을 번호판에 대갖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예요. 계획을 짰는데 너무 어설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인을 하려고 했어. 저 인간을 저걸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가짜 번호판을 못 구합니까? 육군 중령쯤 돼갖고? 그것도 사이버 작전사를 한 거예요? 이 암시장 가면요, 가짜 번호판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힘으로 쓰다 시키든가. 근데 A4 용지 종이로 한 걸 가지고 붙이고 화천으로 갔다. 그게 계획성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인 거, 그러니까 계획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계획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람을 저걸 죽여야 되겠어. 근데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충 계획한 거죠. 얼추. 그런데 웃긴 건 이거예요. 웃긴 건 얘가 사이버 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뭔가 말다툼을 하다가 했는데, 옆에 있던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도 거짓말인 거죠. 화가 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죽일 생각을 가지고 그 여자 피해자를 유인해 갖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죠? 이전에 뭔가 계속 이렇게 한 상태에서 죽였다는 생각을 하고 유인한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여자를, 아니면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장소가 자기가 근무하는 사이버 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게 계획적인 겁니까? 그게 치밀한 계획입니까? 아니 이런 등신을 봤나? 아니 그 정도의 대가리가 있으면은 응? 몰래 야 우리 저기 주말에 너도 이제 그만두고 그냥 놀러 가자. 응? 너 좀 잠깐 나와라. 그러면은 그래 좋다. 뭐 쭉 나오든가. 아니면 그게 이제 저기 행적이 좀 덜할 것 같으면 아니면 거기서 야 우리 좀 놀러 가자. 저 좋은데 저기 집 근무도 끝났으니까. 그럼 그 차를 타고 바깥으로 쭉 나가서 아니면 우리 저기 주변 사람들 걸릴 것 같으니까 너 잠깐 나가 있어. 내가 픽업할게. 저기서 가서 거기서 자 저기 북한강 어디로 가서 거기서 싹 이게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사실 보니까 몸이 좀 왜소해요. 그걸 이걸로 해?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뭐 약을 먹이든가 아니면 뭔가 아니 이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가 어디서 어떻게 죽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는 물론 이게 틀린 얘기죠.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 이 새끼가 총기로 피해자를 죽여서 뭐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총기가 아니면 다른 흉기로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치명적 부위를 맞아서 절명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가 어차피 사람을 죽인 거, 이거 우회적 살인으로 바꿔야 겠다. 이게 살인 자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다음 나오는 게 왜 토막을 냈냐? 이 새끼가 웃긴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토막을 내서 북한강에 뿌릴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게 이 새끼 생각으로는 이게 완전 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토막을 내는 것도 힘들지만은 토막을 내서 비닐봉지에 담아갖고 강에 버려요? 그게 안 터지고 안 떠오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새끼죠. 그럼 차라리 얘가 물건을 이렇게 그 구입해서 돌아다녔대요. 저기 유기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어디 가서 드럼통을 하나 작은 드럼통 반찬통 같은 작은 드럼통이나 아니면 좀 큰 요만한 플라스틱 같은 통을 몇 개 사갖고 그거 어려워요? 사서 담아갖고 시멘트 공사장 시멘트 몇 개 사갖고 이게 더 합리적이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그, 이 새끼 머리가 이게 이 새끼 머리인가?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획적인 건 비하면 너무 어설퍼. 우발적인 것 같은데 죽일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계획적인. 그러니까 어설픈 계획성은 맞아. 죽일 생각이 있었어. 죽일 생각이 있었지만은 아주 치밀하지 못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이 새끼가 주차장에서 뭐 했다는 건 다 그 싼 거짓말이고 왜냐면 주차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다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주차장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물 사이버 작전사령부 안에서 뭔가 그 총으로 쏴 죽였던 뭔가 휴일했던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깥이라고 했고 왜냐 안에서 했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사이버 작전사령관이나 상관이 이런 애들이 다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얘기를 해갔는데 이놈의 상관들이 이걸 이렇게 조작해서 왜곡해서 이렇게 한 건지도 모르죠. 근데 이건 뭐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입니다. 뭐 그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토막을 냈는데 토막을 안에서 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자 군무원을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죽여서 거기서 토막을 내갖고 처리를 했는데 거기서 넣을 수 없으니까 바깥에 갖다 버리는데 바깥에 갖다 버리는 거를 자기가 근무했던 하천에 10년 전에 근무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버리려고 도움을 청했는데 실제로 거기 아는 새끼들이 다 쌩 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이러면 설명이 되는 건데 작전사령부안에서 그 주차장에서 몰즈라 죽인 다음에 거기 덮어놓고 시체를 거기 주차장에 덮어놓고 간도 크지? 거기에 시체를 덮어놓으면 사람 거기 근무하는 의병이나 이런 애들이 그 보고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관대기가 큰데 이 바깥에 나가서 어디서 이 공사장에서 토막을 냈다는 토막낸 증거가 하나도 없어. 어디인지 몰라. 알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어. 왜냐? 다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토막을 거기서 낸 것이 아니라 작전사령부 아니라 부대 내에서 냈다. 근데 밖에 났다고 해. 왜냐? 그러면 작전사령관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는 없어. 다 이게 다 이 새끼 이 진술이에요. 그리고 뭐 계획했다고 하는데 계획한 거 A4 용지로 뒤에다 붙여갖고 왔어. 아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서울에서 과천에서 외곽을 타고 쭉 간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화천까지 가려고 하면 건물소도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보는 사람도 있고 저 종인데? 아니 요즘 종이로 그게 어딨어? 나무 판때기 임시 표지판이 있는데 이것도 웃겨.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감히 추정한 이건 진짜 추정입니다. 이 새끼가 사이버 작전사령부 내에서 총기를 아닌 뭐든 그 여자 군무원을 죽였다. 그런데 그거를 위에 놈들이 알았다. 그래서 뭔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토막을 내고 뭐라고 모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화천에서 대충 버리고 나왔다. 그래서 뭔가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말하는 주차장에서 죽이고 공사장에서 토막을 내고 비닐 담아서 돌 넣고 갖다 버렸다는 건 설명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종이 번호판도 웃기고 화천에 갔으면은 지 부대에 가서 뭘 하든가 하는데 이게 가려고 했는데 못했다. 태웠다. 어디 근데 나와서 도망다니다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잡혔느냐. 그래서 뭔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새끼들 이 범인놈의 주장은 굴하다. 뭔가 근데 제가 말하는 추정하는 어떤 것은 사실은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선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수사하는 건 너무 어설프다. 그냥 뭐 걔가 우발적으로 죽였다니까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는데 보니까 야 너 종이 그 번호판 너 계획적이지? 라고 나오는 게 그럼 사패입니까? 사이코패스는 무감한 그런 애들은요 육사의 그 기수에서 그렇게까지 승진하기도 힘들고 그렇게까지 사회성이 높게 해서 이렇게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걔가 바로 사패라고 하면은 소패는 가능하죠. 소시오패스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치밀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뭔가 그리고 그런 놈들이 사패라고 하면 그런 여자 군무원을 이렇게 사귀어서 뭐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페 여부에 대해서 엉성한 그러면 프로파일러 세 놈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뭐 한 거니? 걔네들 어째 이 범인하고 뭘 한 거냐? 뭘 밝혀낸 거야? 그리고 그래 계획성 아니 종이 번호판 그 계획성이? 왜? 하여튼 무능하기가 그냥 아주 그냥 쪽팔려 너무 부끄러워 갖고 프로파일러가 그렇게 부르고 다니지 좀 마라 제발 좀. 이런 애들도 그 분석도 못하면 며칠 데리고 있으면 분석도 못하면서 너무 이제 눈기가
그 가려울 정도로 너무 부끄러워. 뭘까? 그건 그렇다 쳐도 신상공개님이 뭐 어차피 뭐 가세연이나 다른 데에서 얼굴까지 뭐 그리고 뭐 육사 무슨 뭐 그렇게 임관하는 이런 것까지도 아니 육사 생활할 때 사진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육사 뭐 몇시 몇 기 뭐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얼굴 나왔다고 하는데 신원이 공개 지금은 신원 공개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해. 이미 다 공개됐기 때문에 걱정은 그거죠.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면 실제로 형량을 많이 받을까? 이미 피해자가 꽃뱀이 돼버렸고 살인은 본인이 인정했고 뭐 성실한 군생활했고 그리고 가족도 있고 공탁도 하고 뭐 반성도 하고 거기다가 군대에 있을 때 좀 했을 때 뭐 훈포장이라도 좀 있으면 형량이 10년 저는 한 6, 7년 나올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사면까지 해주면 형량을 낮추는 실제 형량이 5년 안쪽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10년은 안 갈 겁니다. 미새끼 나이가 38이에요. 40대 중반쯤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왜 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다른 얘기가 저는 얘는 사페보단 소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다른 신상공개가 중요하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다른 건이 얘가 근무할 때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자를 유혹하고 꼬드겨갖고 뭔가 수틀리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놈이었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소위 말하는 군무원이든 아니면 뭔가 그 비정규직 같은 사람들이 군대 그 근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공개는 필요하다. 다행히 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해서 본안 소송 전에 13일 내일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여자 목소리를 가지고 이 미귀가 거를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이게 분명히 강력 사건에 가까운 어떤 사건이란 거를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연동이 안 됐다. 분명히 그 일일이 신고받는 사람은 이게 남자인데 왜 여자 목소리를 내? 라고 의심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냐. 요거는 사실 시스템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추정한 것이 많아서 뭐 입증할 수 없어서 근데 조금 더 나오는 정보가 있으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